최승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재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오전 질의 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전에 새출발 기금 채무 조정 한도가 최대 15이라 그래서 이게 과도한 지적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업계 등과 협의했다고 그랬었어요. 부채가 15억이면 사실은 처음에 취재하고도 안 맞고 이 소상공인들 도와주자는 부분하고는 어긋나는 것 같은데 업계와 협의했다는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좀 말씀 좀 잠깐 이따 좀 해주시고요. 금리 인하 요구 관련돼서도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금융권 나름 고충이 있다 이렇게 대변까지 하셨는데 얼마 전에 금융권들 임금 인상도 뭐 엄청나게 됐고 합의됐고 또 상여금 뭐 사상 최대 실적 돈잔치 했는데 국민들 서민들은 정말 힘들어갖고 지금 엄청난 고통에 휘달리고 앞으로 희망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데 그들에 비하면 이게 어떤 고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와 주 정시종자 대출 확대 이거 같이 금융권하고 검토해보고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잠깐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그 전국의 보험 설계사들이 몇 명 정도 되신지 아세요 혹시? 한 45만 명. 네,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은 직접 국민들과 이렇게 대면도 하고 이렇게 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보험 설계사들이 이 가혹한 또 실적을 강요받으면서 강제로 해촉하겠다는 이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보험회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그랬는데 먼저 위원장님께 관련 현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흥국생명이 이런 거를 하려고 자회사를 설립하는데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 문서 한번 보세요. 저능률 설계사 관리 방안. 이게 제목서부터가 참 그런데 실력이 저조한 설계사들을 강제로 해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흥국생명은 다른 대형 보험사들과 달리 설계사를 해촉하면은 그 전에 했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자녀 수수료 기준. 말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심지어 해당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에 지급된 수수료까지 환수합니다. 이게 그동안 감독이 이루어지는지 않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이 부당한 대우 때문에 이 보험 설계사들이 절반 이상이 이직을 하고 있어요. 특히 흥국이 제일 심해요. 셋 중 2명이 떠나고 있습니다. 정찰 좀 보십시오. PT. 특히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이직하면은 그분들이 대면했던 고아 계약이라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몇십만 건에 달합니다. 계약을 좀 관리해줘야 되는데 새로운 설계사들에게 또 다시 재배당하는데도 이게 많게는 2~3달까지 걸리는 상황이에요. 이게 결론은 이 피해가 금융소비자들,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험 해지했다가 가입했다가 이게 무의미한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는 가망성이 너무 높죠. 이게 일어나는 원인이 결국은 보험사들의 무리한 수익 추구에 있다는 겁니다. 흥국생명이 자회사형 GA 보험 판매 대리점의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데 결국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특히나 이거 하면서 흥국생명이 뭐 대표이사 교체했는데 한국은행 출신 인사경영 담당 이게 뭐 인력 이게 왜 했는지 사실 의도가 좀 뻔하게 보이죠. 위원장님께서 금융 관련한 주무부처로서 이 설계사 특히나 금융 소비자 보험 시장에 왜곡된 사항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르셨다면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신 거고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은 이거는 경각심을 갖고 책임을 지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무슨 카르텔을 만드는 건지 증인책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자료 요청도 제대로 주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서 보호대에서 책임을 좀 다하시는 의사가 행동이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큰 그 문제를 치르기 전에 흥국생명의 이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시정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 흥국생명 네. 자회사 설립은 그 사전 신고가 좀 돼서 좀 금감원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요건이 다 충족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 당국에서 엮이는 여건이라는 게 결론은 국민들이 이 느끼는 이 감정과 너무 이게 어긋나다면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 감독원에서 전해서 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오전에 아까 말씀 새출발기금하고 그 금리 인하 관련된 거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세출화기금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에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이 그 채무 탕감이나 이제 이런 거 조정하는 기준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소상공인한테 좀 좋다고 일단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더 높았는데 그게 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갖고 사실 15억으로 낮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뭐 너무 높다고 얘기하시니까 뭐 운영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근데 이거 중소기업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 중에서 그러면 처음서부터 네. 중소기업을 돕자 말자는 게 아니라 처음에 취지하고 계속 이렇게 갈짓자를 하시면은 네. 이게 상황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나중에 그 파의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취지하고는 맞지 않은 거죠. 여야가 그 당시에 돈 이거 증액시켜주고 합의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합의시켜준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뭐 우려하시는 말씀 제가 뭐 이해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리나 관련된 부분도 아까도 뭐 저는 금융권이 느끼는 이 고충이 어떤 강도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좀 상당히 어렵다는 거는 처음에 위원장님 그 진짜 포용적 그 금융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떤 괴리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 저신용자, 아주 신용도가 낮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조 정도를 갖다가 그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최저 신용 그 특례 보증 제도를 도입해 갖고 정말 신용도가 하위 10%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증을 붙여가지고 금리를 갖다가 뭐 15점 몇 프로로 해서 하는 제도도 도입을 하고 그래서 어려운 분들의 금리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재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